자,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까지 생각하면. 이제 공부로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문제 4번이 아니라, 문제 5번이 아니라 문제 4번 같네요. 문제 4번.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문제 1번과 문제 4번으로 보면 문제 1번에서는 죽순과 석순을 비교하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냈었는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답을 잘 맞췄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뭐 석순은 생물이고 죽순은 생물이고 석순은 생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선생님이 요구한 답은 뭐냐면 죽순과 석순을 구분할 수 있는 왜 차이가 나는지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이 왜 생물이고 왜 생물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 이유를 대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왜 생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생물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포로 돼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뭐 자극에 반응을 한다, 못한다 이런 걸 가지고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특징이나 이유를 댔었어야 됩니다. 문제 1번은 그렇고요. 또 문제 4번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성생식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무성생식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분열하고 수정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성생식 중에서도 수정이 아니고 접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유성과 성이 있는 것과 성이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다른 뭐 분열법, 뭐 수정 뭐 이런 거 쓴 친구들은 선생님이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1번과 문제 4번을 보면서 선생님이 느낀 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 낸 사람의 의도가 뭘까라는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점수를 잘 받느냐 받지 못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뭔지 내가 생각하는 걸로만 그냥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거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동영상도 또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할 문제풀이나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물어보는 사람이 물론 정확하게 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걸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생물의 특성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어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탐구 활동이 나옵니다. 탐구 활동. 그래서 강아지하고 그죠? 강아지하고 강아지 로봇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떻게 다를 건가? 여러분 뭐 다 알고 있죠.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강아지는 생명체인 거죠. 그죠? 강아지 로봇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죠. 그러니까 생물이냐 로봇이냐 이런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강아지 로봇을 설명하는 게 나와요. 강아지는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소리를 들으면 짖고 뛰어다닌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죠? 이건 우리 생물의 특징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료를 먹으면 소화 흡수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는 뭐에 해당될까요? 생명의 특성 중에 물질 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강아지 로봇을 한번 볼까요? 강아지 로봇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피해서 이동하고 개가 짖는 거하고 비슷한 소리를 내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갑니다. 이건 뭐 그 강아지도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충전시키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움직인다.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움직인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강아지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강아지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하고 강아지 로봇을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그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점이라는 게 첫 번째, 그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짚고 뛰어다니다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강아지도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강아지가 자극에 반응하는 것과 강아지 로봇이 자극에 반응하는 그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생물체냐 생물체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구분하는데,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강아지의 구조와 강아지 로봇의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구조적인 면은 강아지 로봇은 강아지를 닮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머리도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도 4개고, 그죠? 꼬리도 있고. 이거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이 강아지를 닮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머리, 몸통, 그 다음에 다리 4개, 꼬리 뭐 이런 걸 가진 구조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극에 반응해서 소리를 낸다는 거. 그죠? 공통적인 거예요. 좀 전에 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반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그죠?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그 공통점은 같은 거지만 이 차이점은 결국 뭐냐면 생물이냐, 그죠? 생물이냐, 로봇이냐. 요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생물이냐, 로봇이냐. 그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구조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구조적인 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세포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세포로 돼 있고, 조직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고, 그죠? 세포, 조직, 기관, 뭐, 강아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면에서 강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강아지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뭘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재질로, 그죠? 로봇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강아지 로봇은 냄새를 맡지는 못해요. 그죠? 물질 대사를 하는데 물질 대사를 못하죠. 그죠? 강아지는 내부에서 물질 대사를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죠? 물론 음식을 먹어야 되긴 하지만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로봇은 외부에서 전지나 이런 걸로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차이점들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구분하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구를 정리해 보면 강아지는 생물이고, 그죠? 강아지는 생물이고 강아지 로봇은 비생물입니다.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생물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정리해 보자. 그죠? 그럼 생물의 특성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예를 들면 세포로 돼 있느냐? 그죠? 강아지는 세포로 돼 있고 강아지 로봇은 세포로 돼 있지 않죠. 그죠? 기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죠? 세포로 되어 있는가? 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물질 대사를 하는가? 그죠? 물질 대사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뭐 발생과 생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자식을 낳느냐? 낳지 않느냐? 적응하고 진화하느냐? 자극에 반응하느냐? 등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생명체, 생명의 특성, 그죠?
생물의 특성 우리 쭉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그죠?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물질 대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죠? 생식을 자신을 닮은 자손을 만드느냐 아니냐, 유전이죠. 유전을 하느냐,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적응과 진화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기준을 가지고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학습할 내용은 우리 첫 번째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그죠? 생물의 특성에 대한 것을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 요즘에 우리들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이유도 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많이 돼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비생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생물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쯤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는 뭐 이제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그죠? 이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요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원래는 독액이라는 뜻이죠. 독액, 비루스,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세균, 그죠? 미생물 세균들을 발견하고, 박테리아라고도 하죠. 세균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병을 일으키는 게 세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재배하는 사람들 중에 담배 모자이크병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담배 모자이크병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이게 담배 바이러스 병에 걸린, 담배 병에 걸린, 그죠? 거기 그 담배 잎을 추출했어요.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세균을 거를 수 있는, 그죠? 세균을 거를 수 있는 여기다가 막을 딱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담배 잎에 병이 걸린 놈들을 추출해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그죠? 액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세균들이 여기 걸을 수 있으니까 세균들은 요 위에 있을 테고, 이 밑에는 이제 나머지 그 세균이 없는 것만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놈하고 밑에 있는 거, 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따로따로를 이제 건강한 담배 잎에다가 감염을 시켜보면 세균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가 아니고요. 1번이 아니고 2번에서 2번에서 추출한 요 세균을 다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주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도대체 뭐냐? 세균은 다 거르는데, 그죠? 세균을 거를 수 있는 놈인데 세균을 다 걸렀는데도 요 액을 줬더니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액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속에 그럼 있는 물질이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바이러스를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비생물적인 특성으로는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그죠? 요 입자라는, 그래서 숙주세포, 바이러스는 혼자 독립적으로는 살 수 없고,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게 세포예요.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야 삽니다. 요 밖에서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생물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밖에 없어요.
바이러스의 구조,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핵산, 그죠? 핵산과 이 바이러스는 핵산하고 그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도 안쪽에 막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구성하는 단백질이에요. 껍데기 단백질 안에 핵산,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습니다.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하려면 우리가 효소가 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효소가 없으니까 혼자 물질 대사를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비생물적인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제 생물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그죠? 이 세포 안으로 싹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세포 내에서 증식이 가능해요. 증식이 가능.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세포 분열을 하는 것처럼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일어나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유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전은 생물체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늘어나고 생장도 하고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생물적인 특징이네? 그죠? 적응도 합니다. 진화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돌연변이가 발생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괜찮을까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숙주 세포 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물하고 똑같은 특징을 나타내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생물이 아닌 거죠. 이런 두 가지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와 있죠. 바이러스인데 여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죠? 이 바이러스 막대 모양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우리 감기 걸리게 하는 거, 그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박테리오파지는 대장균의 감염,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T4라고도 하는데 크기를 보세요. 50나노, 요 정도 크게 50나노미터. 요 아데노 바이러스는 지름이 50나노미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름이 100나노미터 정도 되고, 그죠? 박테리오파지는 좀 더 크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보면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모양이 다양하고 크기가 세균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세균은 이거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세균을 걸러줄 수 있는 거기를 통과해 버리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없어요. 세포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없고, 그래서 단백질 껍질 속에 핵산만 들어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백질 껍질 속에 핵산만 딱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중에 박테리오파지라는 놈이 어떻게 증식을 하느냐 하는 걸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박테리오파지는 모양이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머리 부분이 있고요.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머리 꼬리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건 다 단백질 껍질이 있고요. 그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죠? 모양이 이렇게 꼭 우주선 모양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놈이 어떤 식으로 증식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증식을 하느냐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세균 요 표면에 여기 표면에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표면에 달라붙어요. 요거는 세균이고, 그죠? 세균이고, 여기 세균의 위에 박테리오파지가 딱 달라붙었죠? 그 다음에 달라붙은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핵산입니다. 그죠? 핵산. 여러분 핵산의 종류는 DNA가 있고, 그죠? RNA가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울 텐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DNA하고 RNA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DNA 요 DNA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DNA. 그죠? 박테리오파지의 DNA.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하나 있었는데 네 개로 늘어났죠. 이게 뭐냐면 복제가 된 거예요. DNA가 복제가 된 거죠. 그죠? 예. DNA가 복제가 일어나는. DNA 복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DNA를 복제를 합니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DNA를 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DNA가 복제가 일어나면 그 복제된 DNA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여기는 이제 단백질, 그죠? 단백질, 껍질, 그죠? 껍질을 합성합니다. 그죠? 원래는 세균은 이 단백질 껍질을 합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안으로 들어가서 DNA가 복제가 된 상태에서 그 복제된 DNA를 이용해서 자기의 단백질 껍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죠? 껍질을 합성하고 그래서 결국 숫자가 굉장히 많이 합성을 하고 나면, 그죠? 많이 합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그죠? 박테리오파지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세포를 터뜨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또 이놈들이 다른 세포로 또 가겠죠? 다른 세포로 가서 또 감염시켜서 또 하고. 그래서 요 세균의 대표적인 게 이제 대장균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대장균이 이렇게 되면 이제 대장균은 죽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세포가 터지니까. 그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오파지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식이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죠? 자기의 DNA 핵산을 집어넣고 그 핵산을 복제한 다음에 그 복제된 그 DNA를 가지고 자기 단백질을 합성한 다음에 조립이 돼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숙주세포, 세균은 이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 그죠? 핵산, 그죠? 핵산, 그죠? DNA가 있거나 RNA가 있거나, 그죠? 핵산이 있고 단백질, 껍질이 있습니다. 그죠? 단백질, 껍질. 이렇게 물질 그러면 이제 핵산하고 단백질 얘기하면 되겠죠. 껍질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에서 증식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뭐가 없다고요? 네, 효소가 없습니다. 네,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점에서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죠? 생명현상의 특성.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생명현상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박테리오파지하고 아메바.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자. 그럼 아메바는 이거는, 그죠?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이거는 이제 생물이죠. 이건 생물이에요. 아메바는 생물이고,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죠. 그러면 생물과 바이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 좀 전에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거와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이 동영상 끝나고 나서 과제로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요걸 써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재밌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바이러스는 생물보다 먼저 출현했을까? 아닐까? 그죠? 이건 또 뭐하고 관련되냐면,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징하고 비생물적인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적인 단계니까 최초의 생물체가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아마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생물보다 먼저 출현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스냐 노냐. 예스라고 생각한다면 왜 먼저 출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노라고 생각한다면 왜 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과제로 여러분들 한번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지금 그 두 가지 정도죠, 그죠? 두 가지 아메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거. 아메바와 바이러스 비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최초 생물체가 나타난 거다 먼저 나타났을까에 대한 겁니다.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